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그 인공지능 분야가 ICT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주면서 보안 영역에도 새로운 키워드가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동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최소한의 인력으로 어떤 업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토메이션은 사실 보안 영역에서 취급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히 민감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그 오토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 해당 기술이 적합한지는 사실은 의문이었고 거의 꿈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그 보안 영역에서의 오토메이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나 키워드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그 키워드는 바로 소아가 되겠습니다. 이 보안 영역에서의 꿈과 같은 그 소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소아와 관련된 그 2019년도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글로벌 소아 솔루션들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스트 시큐리티가 가고자 하는 그 저희 솔루션과 소아의 연계에 대한 부분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52명의 그 설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보안 전문가, 보안 엔지니어, 보안 관련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거의 한 6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대부분은 북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현재 보안 솔루션의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을 때 50% 이상의 사용자들이, 응답자들이 총 6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 솔루션들로는 심 관련된 제품, 그리고 이메일 보안에 관한 제품, 악성 코드 분석,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MSSP나 MDR을 이용한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고 조사에 관한 솔루션들로는 SIEM과 EDR,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하는 도구, 그리고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대한 도구, 그 다음에 이상 행위를 판단하는 UEBA 관련된 도구, 그리고 소아의 순으로 사고 조사에 대한 어떤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봤을 때는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전략을 이용을 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어떤 악성 코드를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그 차후 대응 방안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보안 전문가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조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 또는 엔드포인트에 있는 모든 로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상 행위를 찾고 이상 행위를 통해서 침해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사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국내외에 그 사이버 관련된 그 보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도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동화를 통해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고 대응을 지원하는가, 또는 기존 보안 솔루션들과 통합이 가능하는가, 조직 간 협업을 지원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어떤 침해 사고를 당해서 침해 사고를 당한 자산이 발견되는 데까지 19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해당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이후에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간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공격자에게 저희 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범과 같은 어떤 이런 그 행위가 필요할 때는 서트라는 기본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반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보안 전문 인력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의 사이버 보안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는 11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만 봤을 때도 이 주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그 부족함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지금 이 11가지 그 문제점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플랫폼하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플랫폼하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유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앞서 그 조사했던 그 인력들을 통해서 그 기존 보안 관제와 심의 한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조사된 그 내용에 보시면 시간에 대한 부족,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부족, 그리고 처리에 대한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부분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하루에 그 수입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의 거의 그 10% 정도밖에 보안 관제 인력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안 관제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이벤트를 담당자가 관제요원이 관제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MSSP나 MDR 같은 어떤 새로운 그 기법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MDR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보안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그 보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경보들을 또는 오탐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메꿀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메꿀 수는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외주를 줘야 되고, 그 외주된 인력을 통해서 외주된 보안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그 인력과 시간에 대한 문제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 제품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오탐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보안 트렌드는 심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대상으로 한 그 522명을 대상으로 심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방안으로 소아라는 솔루션을 소아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 효과는 보시다시피 많이 그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두 번째 항목은 첫 번째는 그 오탐에 대한 그 감소가 심에서 나오는 오탐에 대한 정보를 상당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위협 식별 및 분류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표에서는 지금 저 그 항목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reat이라는 항목이고요. 그 항목이 기존 CIEM 제품보다는 75% 이상, 77% 이상 더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위협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CIEM 대비 소아를 이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 효과에서 보신 것처럼 경보에 대한 분류, 빠른 대응,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소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의 주요 기능은 가트너가 2018년도에 정의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SOA, SIRP, TIP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레벨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사람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표현이긴 한데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들 또는 정형화된 업무들은 다 자동화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당연히 사람이 대응하기, 전문가가 대응하기도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는 당연히 전문가의 손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의 기본은 일단 쉬운 것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소아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Detect하고 Triage, Response, Prioritize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파트가 탐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탐지된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지 어떤 정보,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레드 헌팅 또는 사고 조사, 기타 조사 활동 플러스 어떤 인간의 개입, 그러니까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 위협은 진정한 위협인 것 같다. 이거는 의심 행위이지만 실제로 보니 별다른 정상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휴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위협에 대한 탐지가 식별이 되고 분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이 리스폰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가 쭉 생성이 됐을 건데 이 위협 시나리오를 통해서 위협에 대한 측정 또는 위협 관리를 수행을 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차후에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는 정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공격자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가트너가 말하는 소아에 대한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소아는 이러한 기본 정의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안 영역하고 비보안 영역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수준이 낮은 어떤 플레이북을 통해서 정의가 가능한 정형화된 그런 프로세스들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시보드와 리포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호가 돼야 되고요. 소아 개념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바뀌지 않는 파트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파트는 지금 그레이로 처리된 이 오토메이션 부분은 2015년이나 2017년이나 2019년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보안 트렌드가 오토메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기존의 2015년도에는 개념이 약간 달랐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디텍션에 대한 부분이 취약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심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그 위협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식의 과정들을 거쳐 왔었는데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점점점 그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들로 변화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키워드는 이런 그 보안 사건 대응, 위협 및 취약점 관리, 보안 운영 및 자동화 이런 식의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2015년도에는 소아라는 개념이 그 정리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과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점 그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로만 봤을 때는 소아는 오토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 이런 것들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소아가 발전을 하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15년도, 17년도의 어떤 그런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현재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를 최적화하는데 소아 개념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스렛 모니터링, 그러니까 위협 모니터링이나 대응 파트에서도 이 소아를 이용한 어떤 정보를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위협에 대한 조사하고 헌팅하는 부분, 위협 헌팅에 대한 파트도 소아의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해서 소아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아에서 가장 기본이 굳이 꼭 소아에서만 기본이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술 어떤 그 산업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아에 대한 개념은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소아에 대한 부분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에 대한 파트, 그리고 보안 사고 대응 플랫폼에 대한 부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파트를 기본으로 소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소아에 대해서는 그 ESG 조사에 따르면 현재 그 1000명 이상 기업의 19%가 이 기술을 광범위에 도입하고 있고 39%의 기업이 제한적으로 또는 이런 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다 포함하면 거의 한 78% 이상이 소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가 심이나 다른 어떤 보안 플랫폼에서 소아라는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 심에 대한 어떤 한계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심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고 빅데이터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 모든 어떤 그 보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심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의 한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분석 정보 또는 그 이벤트 정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위협이다라고 판단하려면 보안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리소스에 대한 그 투자와
낭비가 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점점 그 시장에서 소아에 대한 소아에 대한 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소아를 사용하는 기업이 전 세계 뭐 1%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5%, 2022년도에는 30%대가 될 거다라는 가트너의 의견도 있었고요. 2019년도 RSA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CM 관련 업체는 보시다시피 한 40% 정도 감소한 업체들이 참가를 하였고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40곳 정도 되는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들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위협 인텔리전스 제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소아라든지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라든지 AI, 머신러닝 이런 데에서 중요한 데이터 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AI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피처를 뽑고 모델을 만드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결과값은 상당히 다릅니다. 블랙박스의 내용은 비슷한데 왜 결과값이 다를까 고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력값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AI 쪽하고 머신러닝 쪽에서는 얼마나 정제된,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성 코드라든지 위협 정보들을 1차원적으로 걸러주고 필터링을 해주고 정제된 데이터를 휴먼 리소스가 확인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업체의 AI 결과값은 좋게 나오지만 어떤 업체의 AI 결과값은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군은 그런 정제된 데이터를 뽑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소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RSA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가트너가 얘기하고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나온 이전에 RSA 컨퍼런스와 다르게 실제 제품들을 완성을 해서 갖고 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 업체가 이런 소와 관련된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이 중에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중요한 업체는 IBM하고 스플렁크, 로그리즘 이런 업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업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그리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위협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그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빅데이터 위협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이고요. IBM 자체는 워낙 큰 회사고 스플렁크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입력값, CM이든 EDR이든 스레드 인텔리전스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코어에 넣어서 연관성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낸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트너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도에는 1%지만 2019년도에는 5%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30% 정도 소아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고요. 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다만 저기 지금 소아하고 관계가 있는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의 어떤 1년 평균 성장률은 이제 CM이나 다른 것보다 더 월등히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뭐 CM 관련된 업체에서는 넥스트 제네레이션 CM을 기획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CM 제품들은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융합해서 아마 이런 소아와 같은 플랫폼에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아 업체들은 왼쪽에 보시면 가트너 매직 커런트의 CM 관련된 업체들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위권에 있던 CM 업체들이 대부분 다 소아로 전환하고 있는 그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스플렁크, IBM, RSA, 로그리듐 이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있고 계속 CM에서 소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업체들이 본인들이 모든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달리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중요한 건들을 융합하거나 인수합병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기능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스플렁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금액을 통해서 팬텀이라는 회사의 어떤 시큐리티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하고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글로벌 소아 업체들의 주요 기능들을 보시면 크게 4가지로 보실 수 있고, 부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처리해주는 그런 한 가지 이슈를 포함해서 총 5가지 기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타사 솔루션과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는 API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PI든 앱이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동을 해서 그 연동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워크플로우 자동화와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웹상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대시보드하고 리포트 기능이 상당히 강력한 걸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각화 자체가 저희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 매니저 짜서 이렇게 화면 보여주고 이런 PC에 깔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웹에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존의 어떤 3티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보다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협 헌팅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텔리전스, 스레트 인텔리전스라든지 야라 헌팅, 스레트 헌팅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본인들이 모든 위협을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이어아이나 팔로알토 같은 큰 회사들 중에 네트워크에서 본인들이 수집하는 채널도 많이 있지만 그 업체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엔드포인트 업체 또는 위협 관련 업체, 오신트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보안 업체들에 비해서 위협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업체들 중에 그 네 가지 업체에 대한 어떤 그 SOA에 맞는 그 형식에 맞춰서 기능에 맞춰서 장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글로벌 업체가 쉬운 연동, 쉬운 사용성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 역시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심이 나쁘다,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AI 기능이 들어간 이런 그 어떤 소아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그 업체들하고 달리 이제 저 업체에서는 이제 보안 분석과 어떤 여러 가지 경험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업체들의 그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IBM은 그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잘 갖추어서 기능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런 그 플레이북, 그러니까 이 소아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플레이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플레이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기능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그 어떤 서트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어떤 무슨 침해 사고 중에 엔드포인트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걸 해야 되고, 뭘 처리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샘플을 어떻게 수집하고, 이제 이런 절차가 있고,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리눅스에서 환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는데, 이런 매뉴얼들 중에서 정말 단순한 업무들, 어떤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될지, 사실은 엔드포인트에 있는 PC가 어떤 침해를 받았는데, 그 해당 PC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들이 깔려 있을 텐데, 이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깔려 있다고 하면 해당 정보를 그냥 수집해서 땡겨오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플레이북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 정보들을 수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플레이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그 쉬운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아이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이제 이런 식 그 3,000개 이상의 탐지를 제공하는, 물론 이 3,000개 자체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행위들을 탐지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탐지율에 대한 그 집착은 다른 그 글로벌 제품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RSA 같은 경우는 자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모든 솔루션들을 융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면 아무래도 타 제품 또는 경쟁 제품을 연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RS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자사에서 개발해서 판매되고 있는 심, 방화벽, 샌드박스, 기타 등등 모든 솔루션들을 이 제품에 연동을 해서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그 어떤 이 소아의 어떤 트렌드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스플렁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렁크가 사실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플랫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뽑을 수 있는 정보들, 이 뽑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어떤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또한 이 그 스프렁크라는 어떤 코어에 여러 가지 그 보안 솔루션 또는 일반 네트워크 솔루션, 기타 솔루션들을 연동할 수 있는 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료 앱도 있고 뭐 프리미엄 앱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연동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그 확장성이 가장 크다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트 시큐리티에서도 EDR 솔루션, 스레드 인텔리전스 솔루션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EDR 솔루션을 스플렁크의 팬텀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되면 저희도 그 외산 어떤 CIEM 제품의 정보를 스플렁크로 모두 불러와서 저희 엔드포인트에서 올라오는 EDR 정보를 탑재를 해서 뭔가를 뽑아낸다고 하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엔드포인트까지의 모든 그 어떤 공격자의 시나리오들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스트 시큐리티는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업체다 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아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키텍처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그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떤 인텔리전스 환경에서 연관성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를 뽑아내서 소아를 통해 자동으로 보안 정책을 배포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스트 시큐리티도 지금 알약이라든지 알약 EDR 또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제품인 스레드 인사이드 이런 제품들 엔드포인트 제품과 악성 코드를 자동 분석해주는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여기에 있는 저 파트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기보다는 스플렁크 같은 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원하는 이 악성 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동작했는지 공격자가 어떤 TTP를 썼는지 확인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뽑아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소아에 대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소아 제품이 완성이 되면 다시 또 역으로 소아를 통해서 저희 제품군이 보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소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어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흐름을 들려주신 금이탁 이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